반갑습니다. 순간부착 톡 튀는 상식을 전할 천광 김선우입니다. 오늘 아내의 생일인데요. 아내한테 가장 큰 선물을 해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인류 최초로 날짜 간지 계산 방법을 창시해서 아내한테 선물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늘의 기운, 땅의 기운의 상호작용과 인간 관계, 이것을 사주팔자다, 음양오행설이다,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그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게 하늘의 기운은 천간이라고 해요. 천간. 10가지 요소로 나타냅니다.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그 다음에 땅의 기운은 12동물이 다스리는 걸로 나타나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이 하늘과 땅의 기운이 조합돼서 이루어지는 것을 간지라고 해요. 근데 지금까지 연도에 간지 계산하는 방법은 나와 있으나 날짜에 대한 간지 계산 방법은 나와 있지는 않거든요. 그걸 제가 창시해서 아내한테 선물한 거예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가지 그 하늘의 기운이 땅의 기운과 어우러지면서, 그러니까 극밀입자죠. 그런 것이 뭉쳐지고 해서 어떤 현상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 지구상의 현상의 세계로 나타납니다. 그것이 이제 보면은 전부 음양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음양이 뭐냐 하면은 밝고 어둡고, 크고 작고, 강하고 부드럽고, 많고 적고, 암고 숫고, 그 등등, 이게 음양으로 되는 거예요. 손으로 보면 손등이 양이라면 손바닥이 뭐든지 음양으로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갑을명정도 음양 이렇게 10개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숫자는 갑을 4의 숫자를 부여한 거예요. 을은 5, 갑을 병은 6, 정은 7, 무는 8, 기는 9, 경은 0, 신은 1, 임은 2, 개는 3, 이런 숫자를 부여한 거예요. 그럼 왜 1, 2, 3, 4부터 출발하냐고 4자의 수부터 출발했느냐. 이것은 서로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이 상호작용을 해서 가장 안전한 상태. 쉽게 해서 자동차 4바퀴 달린 사륜구동 보면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안전한 지구가 안전한 상태. 그걸 나타내는데, 그래서 이 방위 같은 것도 동서남북 4개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구상의 이 문명 다스리는 걸 4대 문명으로 나눠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인도스 문명, 황하 문명. 심지어 사람의 4대 성인도 석가모니, 공자, 이수, 소크라테스 이렇게 나타내고요. 불교 가면 들어가는 문에 사천왕도 있어요. 사천왕, 그죠? 지국천왕, 광목천왕, 증장천왕, 다문천왕. 또 석가모니까지 이르지는 못한 깨달음에 이르려고 하는 보살들을 봐도 관음보살, 지장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성경에서도요 4대 복음서가 있어요.
마테오 복음서, 루카 복음서, 마르코 복음서, 요한 복음서. 또 우리 사주팔자, 년, 월, 일, 시죠. 거기에다가 이제 그 땅의 기운까지, 이 하늘의 기운, 요런 거를 함께 나타나니까 두 개씩 되는 거예요. 하늘의 기운, 땅의 기운. 그러다 보니까 8자가 되는 거예요. 8자. 그게 사주팔자예요. 4가지 기운이 8자에 의해서 자기 운명이 결정된다. 이런 거. 이게 모든 안전한 세계를 사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사부터 숫자를 부여한 거예요. 그리고 가불병정, 무기, 경신임계, 이게 음양으로 돼 있다 그랬죠. 그래, 가불은 뭐냐? 이 지구상의 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무. 하늘의 기운이 그 미립자, 땅의 기운, 그 미립자질이 서로 엉켜져 가지고 만들어낸 게 나무. 갑은 큰 거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을은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어제 보니까 조리대 같은 거, 굉장히 작은 나무죠. 크고 작고. 그 다음에 병정, 갑을 병정이죠. 이건 불을 나타내요. 불. 태양, 어마어마한 큰 작은 불, 뭐 촛불이라든지 뭐 이런 거. 병정, 그 정이 작은 촛불 같은 거죠. 그 다음에 무기. 무는 큰 거성 같은 이런 땅덩어리라고 하야 맞나요? 그리고 기 같은 건 이제 작은 화분에 담겨 있는 흙 같은 거 많고 적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경신. 경은 단단할 경이고 매울 신이죠. 이거는 뭐냐? 이게 단단하냐? 어? 이 열매 같은 게, 식물 같은 건 생각이 나죠. 열매가 단단하죠. 그러니까 새, 큰 새, 작은 새, 색깔은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런 걸 나타내고, 임계, 이건 물을 나타내요. 임은 큰 바다. 개는 산골짜기 시냇물 같은 거, 이런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불은 나무, 가불 병정, 병정은 불, 무기는 흙, 토를 얘기하죠. 그 다음에 경신은 새, 금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임계는 물 숫자, 물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기서 생각나는 게, 나무는 푸르잖아요, 푸르. 그러니까 가불은 푸르다. 푸르면 어디요? 동쪽을 얘기해야 돼. 이 방향도 나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푸르, 나무니까 푸르고, 동쪽, 산 기운을 갖고 나타내는 거니까. 죽은 나무를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그럼 푸르다. 그럼 동쪽이다. 그럼 계절적으로 새로 시작되는, 새싹이 움튼 게 생각이 떠오르죠. 그러니까 계절로는 봄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음양, 오행설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불은 어때요?
뜨겁죠? 색깔이 붉은색이 적, 붉을 적자, 적. 붉은 게 어디요? 남쪽이죠? 남쪽. 그래서 우리가 그 역사책에 볼 때 좌청룡, 우백호, 남지좌, 북현무. 그러니까 불이 남쪽, 그죠? 적색. 이건 여름을 상징하죠. 갑을 그것이 동쪽목, 천색, 나무, 봄 이렇게 한다 그러는데 여기 좌청룡, 우백호 하면 청룡. 그러면 동쪽을 얘기하고 푸른색을 의미한다. 이거 뭐 그냥 답이 나오죠. 그리고 무기. 무기는 큰 흙, 작은 흙. 이 흙을 나타내는 거고 중앙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 위에 모든 게 이런 게 다 있는 거죠. 땅 중심. 중앙. 중앙은 흙이 황색. 황토가 제일 좋죠. 대부분이 황토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황색을 나타내요. 그 다음에 경신. 경신이 새라고 그랬지, 새. 단단할 거. 열매. 이 식물 중에서도 단단한 건 가을. 가을이지, 열매. 생명력이 가장 결실을 맺는 열매. 그보다 더 단단한 건 새. 그러니까 이것은 서쪽을 나타내면서 백색을 나타내면서 가을을 상징해요. 그 다음에 임계. 임계가 이제 물이라고 그랬죠. 큰 물, 작은 물. 물은 이제 검프로요. 바다가 검프로잖아요. 물이 너무 굉장히 많은 건 검프로. 그래서 흑색이요. 그 다음에 이건 북을 상징해요. 그럼 남쪽에도 동서남북 다 물은 있죠? 그런데 북쪽, 북극이 그걸 생각하면 돼요. 북극은 얼음 대륙이에요, 얼음 대륙. 남극은 대륙의 얼음 덩어리요. 틀린 거죠. 물이 얼음 가고 이건 대륙이 얼음 가고 얼어붙은 거. 그래서 심지어 북극이 더 따뜻하다라고 하잖아요. 햇빛을 받아서 바다에서 머금고 있어서 남극보다. 그래서 물은 북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검죠. 검푸른 바다 봤죠. 그리고 겨울을 상징하고. 그러니까 연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오행, 음양 이게 다 연관이 돼 있다는 걸 알 거예요. 이게 천기하고 이게 어우러져서 극립자가 어떤 현상을 만들어내요. 현상의 세계죠. 여기서 탄생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2지지, 땅의 기운을 다스리는. 지금 이렇게 보면은 스스로 움직이는 거와 스스로 움직이지 않는 거, 이런 것도 여기서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12지라는 건 스스로 움직이는 거, 동물들이요, 그죠? 가불병정, 무기, 경신, 임계는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을 받아서만 제 스스로가 움직이면서 어떤 에너지를 얻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차이가 있어요. 12지지 동물들은 이리 뛰어드는 거 저리 뛰어다니는데 이게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쥐, 소, 호랑이, 토끼, 용, 뱀, 말, 양, 원숭이, 닭, 개, 돼지. 여기도 이제 출발점이 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주 만물,
가장 안전한 상태. 4의 수요, 수로. 그래서 4, 5, 6, 7, 8, 9, 10, 11. 여기서 이제 11, 12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고 11에서 그 다음에 0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 주의해야 돼. 12마리라서 12 이렇게 해요. 11까지는 가되 그 다음에 0. 그 다음에 1, 2, 3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가 4, 축이 5, 인이 6, 묘가 7, 진이 8, 사가 9, 5가 10, 미가 11, 신이 0, 유가 1, 술이 2, 해가 3. 이렇게 이제 정해진 수를 요거는 이제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죠. 그럼 여기서 먼저 날짜 간지 계산법 이걸 이제 말씀을 드리죠. 만약 이 날짜 간지 계산법이 없었다면은, 제가 이걸 창시를 안 했다면은 달력을 보던가, 아니면 60갑자를 외워서 다니던가, 아니면 인터넷 찾아서 알던가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이건 간단히 자기가 계산해 가지고서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은 다시 한번 얘기한다면은 천간, 갑을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게 갑은 4, 을은 5, 병은 6, 정은 7, 무는 8, 기는 9, 경은 0, 신은 1, 임은 2, 개는 3. 요거는 바탕 기초 지식은 있어야죠. 그 다음에 12지.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 수레. 여기서 자는 4, 축은 5, 이는 6, 묘는 7, 지는 8, 사는 9, 오는 10, 미는 11, 신은 0, 유는 1, 술은 2, 해는 3. 요거 지지의 12가지에 정해져 있는 수, 요거를 알아야 되죠. 그러면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계산식이 있어요. 상수구가 있어요. 상수구. 상수라는 건 뭐냐면 정해져 있는 수. 이 숫자 중에 구는 완성을 나타내요. 천지인, 하늘과 땅과 사람, 이 조화로 어우러지는, 그게 완성된 수가 구요. 구. 천지의 기운과 땅의 기운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완전수, 그게 구요. 그걸 상수. 상수 더하기 누계 날짜, 그러면은 총 날짜가 나오겠죠. 천간 계산은 그럼 어떻게 했냐? 합계를, 천간은 10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나온 수, 그 해당되는 수의 천간을 찾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지는 그 합계를, 지지가 12개가 12로 나눠가지고 나머지 수, 나눠지지 않는 수, 그 나머지 수로 해당 지지를 찾으면 그게 간지가 되는 거예요. 한번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큰딸이 7월 29일 생일인데 간지를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상수 9가 있다고 그랬죠. 상수 플러스 9 플러스 1월이 31일, 2월이 28일, 3월이 31일, 4월이 30일, 5월이 31일, 6월이 30, 7월 생일이 29일을 더하면은 이게 219일이 나와요. 그럼 천간은 어떻게 계산되느냐? 10으로 나눠. 그럼 9죠. 9에 해당되는 천간은 기요, 기. 그 다음에 지지는 219 나누기 12.
그러면 나머지 수가 3이요. 3에 해당되는 지지가 해요, 해. 돼지. 그래서 7월 29일은 기해가 되는 거예요. 기해. 기는 그러면은 기해가 된다고 그랬죠. 기는 이 색깔로 보면 무기, 요건 중앙이라고 그러죠. 여기 황색. 그럼 색깔까지 한다면 황금돼지 날이 되는 거예요. 아주 쉽습니다. 그렇죠? 그럼 연도 간지 계산은 이것도 똑같아요. 그냥 연도를 그 10으로 나누는 거예요. 천간은 10으로 나누면 2025년 5가 나오잖아요. 5에 해당되는 거는 을에 해당돼요. 천간 중에는 을. 그 다음에 이제 색깔로 보면은 을이 갑을 꺼진 청색이죠. 청색이죠. 그 다음에 이제 지지는 2025 나누기 12. 그러면은 나머지 수가 9요. 9에 해당되는 간지가 4, 뱀이요, 뱀. 그러니까 청사의 뱀이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죠?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간은 10개로 나누는데 갑을병정, 무기, 경신, 인계 이렇게 나누고요. 숫자로는 갑부터 4, 5, 6, 7, 8, 9, 0, 1, 2, 3 이렇게 부여합니다. 그리고 이제 갑을은 나무를 상징해요. 뭐든지 음양으로 배치되니까 큰 거 작은 거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병정, 그건 불. 큰 불, 작은 불. 그 다음에 무기, 가운데 중앙, 토, 흙 이걸 나타내요. 그 다음에 경신은 단단한 거, 쇠 같은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인계는 물을 나타내요. 수.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알 수 있는 거는 가불이 나무를 나타낸다. 이 나무는 살아있는 기운을 나타낸다. 그러면은 색깔은 청색을 나타낼 거. 이거 푸르게 돋는 건. 그러면은 푸르게 돋으면 동쪽이 해가 뜨고 동쪽이 생각이 나죠. 그 다음에 계절은 봄으로 다시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병정, 불이 뜨겁지요. 불 색깔이 적색깔이잖아요. 적색깔, 그죠? 그럼 동쪽 바로 옆에 있는 게 남쪽이란 말이죠. 남쪽. 남쪽. 그래서 좌청룡 우백호, 뭐 남주작, 여기 남주작은 아니죠. 북현 뭐 이런 거 역사책에서 배웠죠. 그 남쪽에 따뜻한 게 여름, 불, 그렇죠? 그 다음에 중간 무기는 뭐 흙이 이 중간 황색, 흑색이 황토기죠. 중앙을 나타내요. 그 다음에 경신은 동서남, 동쪽하고 그 다음에 남쪽, 그 다음에 이제 서쪽이죠. 서쪽. 그럼 바로 이제 서쪽이 나오는데 여기는 서쪽은 단단하고 뭐 열매 뭐 이런 생각하니까 새. 응?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백색. 그 다음에 가을 열매 이렇게 단단한 거 이렇게 가을을 읽는데 백색은 잘 연결이 잘 안 되죠. 여기서 이제 서쪽에서는 새가 많이 나오는구나.
그 다음에 이제 서쪽 옆에 북쪽. 북쪽은 검푸른 바다니까 흑색이 있겠다. 자연스럽게 흑색이면서 얼음덩어리 대륙, 가장 물이 많은 걸 얘기하는 거죠. 얼음덩어리 바다, 북쪽이 생각이 나죠. 그럼 남쪽도 있죠. 남쪽보다는 저 대륙이 얼은 거고 북쪽은 물이 얼은 거다. 그러니까 북쪽 물을 나타내는, 이건 추운 겨울을 나타내는, 이게 다 이렇게 연관이 돼서 생각하면 쉽습니다. 그러면 이제 10이지.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쥐소 호랑이 토끼 용 뱀 말 양 원숭이 닭 개 돼지. 이것도 이제 처음 시작부터 사의 수를 부여한다고 그랬잖아요. 4, 5, 6, 7, 8, 9, 10, 11, 0, 1, 2, 3. 이건 이제 기본이 있는 데다가 날짜 간지 계산은 상수 9를 더한 누계 날짜에다가 천간은 10으로 나누고 지지는 12로 나눠서 나머지 수를 갖고서 해당 천간하고 지지를 찾는다. 연도의 간지는 연도를 천간 10개, 지지 12개로 나눠서 나머지 수로 천간은 천간 해당되는 걸 찾고 지지는 해당 숫자에 해당되는 지지를 찾아서 그걸 조합을 하면은 그게 간지다. 아주 간단하게 쉽게 알 수 있죠. 이제는 뭐 육식갑자를 몰라도 되고, 그죠? 달력을 안 봐도 되고, 달력이 없어도 되고, 그 다음에 인터넷을 찾아보지도 안 해도 날짜간지 확실히 계산할 수 있겠죠. 좋은 정보가 되셨기를 바랍니다.